안녕하십니까. 일하셔 진행은 제가 대표 오늘 이거 비상체제로서 정인생. 정인생이니까 네, 정보랑 인생 이야기 긴급 신청 토크 컨텐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윤석열 비상계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급하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송민석 씨 모셨습니다. 네, 그럼 뭐 안녕하십니까. 유라시아 권한의 대표 송민석입니다. 나라 꼬라지가 지금 참 누구 하나 때문에 너무 다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권한을 사랑하는 참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심층 토크 늘 하던 방식이죠. 한 줄 평 남기고 좀 심층 토크 하고 마지막 평점까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투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그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분은 오늘 또 집회에 참석하셨으니까 좀 집회 참석 얘기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 줄 평. 오늘 아침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1분 50초짜리 한 줄 평 해주시죠. 한 줄 대국민 담화. 저는 한 줄 평. 내란죄 윤석열 탄핵. 한 줄 평. 같은 들이 같이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죠? 일단은 두 분이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네. 집회 어떠셨는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진짜 저는 2시부터 대략 한 8시까지 8시 반. 8시 반까지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민석이 형도 합류를 해가지고 유라시아의 권한들을 대표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대로에서 진행을. 집회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뜨거웠다. 정말 분노한 시민들의 열기가 그대로 잘 느껴지는 그런 집회 분위기였다. 근데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느낌상 100만 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간 사람 포함해서. 네. 실제로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거를 둘러싸고 여의도 전체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참 그 수십만 명의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앞에 그 추운 날에 세워두고 이런 뻔뻔한 결과를 의회가 특히 여당이 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분개를 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오늘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동이 중립적인 분노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오늘 집회장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 6시 10분인가 그때쯤에 여의도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근데 3번 출구가 이제 국회하고 가장 가까운 출구여가지고 그쪽은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부터 이러다가 압사가 나겠다 싶을 정도로 꽉꽉 차 있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갔었고 근데 그 와중에는 어떤 분이 구호 선창하니까 다 같이 그 지하실 역사 안에서 또 구호를 외쳤고 3번 출구 위로는 못 올라가게끔 하고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놔서 3-1번 출구로 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밑에 여의도 지하차도 원래 거기가 여의도 북권 축제할 때도 그냥 일반 차들 지나다닐 수 있는데 오늘은 결국 통제를 시켜가지고 거기 밑으로 해가지고 대사당역으로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거기가 물론 시계는 볼 수 있었지만 통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통신이 아예 안 됐어요.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계속 쳐지고 카톡도 여의도역에서 잘 터졌는데 국회의사당 거기 이제 운집한 데로 가니까 안 터졌어. 두 분 만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관심 문자 메시지로.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전화나 데이터는 아예 인터넷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문자도 간신히 보내줬어요. 그걸 보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행히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되게 한마디 표현하면 축제장이었다. 네, 진짜 어디 무슨 락 페스티벌 아니면 무슨 그 K-팝 공연 가수들 다 모인 드림 콘서트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었고 또 싸이 노래도 많이 나오고 또 빅뱅 노래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그거 할 때가 이제 송민석 널 믿으면서 그걸 이번 이 직송민석 그래서 집회 분위기가 뭐 너무 좋았어요. 파티였고 진짜 재밌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해가 떠 있을 때는 노조 관계자분들이라던가 어떤 특정 어떤 이념 성향의 집회분 단체분들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분들 주도로 이루어진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민중가요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K-팝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윤석열은 타야 태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막 계속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해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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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아 이거 간단 명료해졌다. 느낌 있다. 이것도 있어. 따라라라따따 윤석열. 맞아. 뭐 빠라바바바바 민 빠라바바바바 서. 마라바바바바 이거 나오지 않는데 그건 안 나왔었고 근데 하여튼 되게 결론적으로 세대 통합, 분야 통합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 거고 그리고 고발물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던가 거기 집회 관계자분들이 되게 질서 있게 해주셔가지고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총평을 남기고 싶은데 이 집회에 대해서 올 겨울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야 이대로 가라. 그렇죠 진짜 일석이조예요. 네. 일석이조예요.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내고 가야 볼 수 있는 콘서트 무대 그 네. 비슷한 노래들을 네. 거기서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뭔가 때문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이렇게 어? 됐고 왜 레드? 또 빌려드릴까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약 1분 50초짜리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때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10시쯤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받고 속보가 떠있길래 유튜브 들어가서 실수하다 봤어요. 누워서 봤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일단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담화문 전체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했던 거랑 비교하는 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할 때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당에 맡기겠다라는 사고 방식이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들어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입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저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일단은 1분 50초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홍민석 씨도 저희한테 사과할 때 1분 50초 가지고는 안 해요. 1분 50초다? 이거는 일단 진정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김태형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에 위임을 하겠다, 일임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야당이 빠져있는 것도 좀 굉장히 웃기다. 왜냐면 사실 전국을 운영하는 거는 여당과 야당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당, 여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야당이랑 지금 얘기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방식이 일반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해석을 안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대상하는 담화가 아니라 국힘을 대상하는 담화가 돼버렸어요. 예, 당한테 위임하고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하는 발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을 또 한 번 리스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말을 가지는 그런 무게감이나 중압감에 대해서 뭐 원래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더더욱 없는 게 증명이 됐다. 자기가 그 내란을 일으켰으면은 계엄령을 발표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는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걸 말할 용기도 없었다.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사과를 많이 해보신 분이어서 사과 전문가시잖아요. 사과도 해본 사람이 네, 해본 사람이 잘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오전 담화문을 보고 나서 오후 5시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세 번째 재표결인데 이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어요. 이제 2표가 부족해서 그렇죠.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다들 뭐 예상을 하셨던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상했죠. 그거 부결시키려고 국힘 의원들 국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에 퇴장을 했지만 근데 저는 오늘 두 건 다 표수로 했을 때는 197표에서 203표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 나와도 종이 한 장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가게 되고 탄핵안은 오늘 좀 부결가 어렵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6명까지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192에서 멈췄다가 198까지 간 거고 아마 민심이 뭐 여기서 크게 뭐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일단 김건희 특검안은 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이 됐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바로 이어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국힘 의원분들이 다 나갔잖아요. 한 명 빼고. 안철수 의원님 빼고는 다 나가셨는데 오늘 니값 했습니다. 오늘은 또 철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여튼 현명한 선택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팀이잖아요. 팀원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앉아서 그렇죠.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약간 중압감, 부담감 자체가 엄청 컸을 텐데 견뎌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보호자리에 남아 있고 어쨌든 소신 있게 투표한 거는 뭐 되게 멋있었다. 사실 8년 전 때는 본인이 아예 주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당이 국민당이거든요. 네. 사실 퇴장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표결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퇴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네. 그 모습들이 네. 굉장히 그 빌런 같고 왜 이러지 않을까? 탄핵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인한 후폭풍 낙엽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따위도 자기 선거에서 단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엄령 이전이었으면 그게 편등력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아예 그냥 갈아엎으려고 했던 내란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어떤 사고적 판단이라면은 그러니까 내란 수괴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보통 사람을 저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던가 당원들도 포함해요. 왜냐? 그분들도 오늘 조금 전에 나왔지만 계엄령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국민한테 죄송하다. 오늘 또 얘기했어요. 네. 그 투표 불성립이 되어난 이후에. 근데 그건 되지만 탄핵은 안 되겠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당장에 다음 선거 어떻게든 좀 이거 5년 버텨보려고 했다가 앞으로 그 이상의 기간도 장담 못하게 되는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보수를 2번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당 의원들이 실드 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 솔직히 너무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보수당은 특히나 탄핵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 대선과 그 다음 민심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을 2번 당한 당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큰 폭풍을 가져올지 저도 공감이 될 정도로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름대로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여기서 탄핵을 안 시키고 뒤로 미루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일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것도 민주당이 집권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번에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탄핵 이후에 상황도 잘 수습을 하면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탄핵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과연 이제 김태형 같은 사람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수당의 이미지를 좋게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큰 상황에서 그거를 탄핵을 어거지로 미루고 있는 당의 모습이 과연 외부에서 좋게 보일지. 그렇죠, 맞는 말씀이고, 이거 앞으로 계속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내란 계엄에 동의하는 거냐, 이거를 스스로 해명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정치적인 진영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욕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당의 이미지 자체가 지금 엄청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손절을 하고 보수당의 이미지를 그나마 지금 여기서 이 떨어지는 걸 멈춰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나 그런 의원들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탄핵은 막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며칠 동안 계속 간부 말 바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계산을 짱구를 계속 굴리느라고 이번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어쨌든 당 내에서도 소수겠지만 본인의 세력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소수의 세력이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규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계속 결단 못 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 바꾸고 간 보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보수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몇 년 동안 계속 탄핵을 외쳐왔잖아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탄핵이 이루어져. 검사라든지 혹은 기관장들 탄핵 같은 게. 저도 그거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네. 심지어 이번에 계엄 정국을 틈타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잖아요. 네. 별로예요, 저도. 저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근데 이제는 계엄이 일어났고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민주당을 계속 탄핵을 남발한다, 입법 폭주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까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따박따박 다시 발의하고 또 재발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독립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너무 지금 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 한국 정치에서 당장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민석형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태영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 않을까, 또 되어야만 하고. 아 그러니까 탄핵이든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든 네. 지금 뭐 일단 내란죄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검찰도 이번에 조금 적극적인 스탠스로 수사를 하려는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혹시나 구속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든지 또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직무정지 상태가 되든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다. 용산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오늘 아까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다음 표결 때까지 국민의힘이 엄청난 양의 비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두문자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저희 집회 갔을 때 그 주최 측에서 스크린에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번호를 깠어요. 네. 그런 여론을 아마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면은 또 의견이 어떻게 바뀔지가 당론이대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 총선 때 3% 이내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 많아요. 수도권 또 충청 도시 지역 의원들 그리고 부산에도 한두 곳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의원들 아마 이제 야당에서 직접 공략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 경합지 의원들은 진짜 비상이죠. 그렇죠. 본인들 지역구에 이제 플랜카드 걸리고 아니 반대에 대해서. 개헌만 아니었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뭐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저지르니까 그렇죠. 이 당장에 내치 외치가 다 부른 상태인 거예요. 내치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디 앞으로 지역 탐방 같은 거 한다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본인 목숨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외치 같은 거 있어가지고는 지금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게 이상한데 어디 안 보세요? 아 이렇게 참고로 이분이 그 리플에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맞아 그렇죠. 80만 원인가 더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하다가 마샬러맨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앞으로 윤석열은 정상회담이 없을 겁니다. 누가 윤석열을 만나려고 하겠지? 저는 대통령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사랑 외교.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도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인사, 진짜 인사도 잘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인사 되게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도어스태핑까지 하죠. 네, 도스태핑. 저 되게 칭찬했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거 왜 없애냐, 그거 재밌었는데. 근데 여튼 그 인사적인 측면은 이미 망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 같은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지 실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가 결국에는 결론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이런 관련해 가지고 각종 기술 관련해서 지금 이미 중국이 지금 1강에 올라섰고 중국 미국 다툼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 있어가지고 대만, 미국, 일본한테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에서 기술 경쟁을 하고 또 미국하고도 선택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달이면 집권을 하는데 그럴 때 과연 한국 대통령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은 제대로 들어주겠습니까? 어차피 몇 달 못 버틸 텐데 새로운 대통령 또 들어올 텐데 하는 문제도 있잖아. 굳이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회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통치 불능정책이기 때문에 양 문제가 있고 국민들 대다수 현재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통치 행위 행정부 못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권한 대행의 기간도 최대한 빨리 줄여서 이거를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엠생도 헌법 조항을
조금만 읽어봐도 지금 일어난 사태가 내한적인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도 비슷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 유관대 정인생 이것도 촬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인생은 아마 채널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 대표 안 끌려가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평점 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평점 5점 만점에 네. 5.0. 솔직히 개꿀잼이다. 평점 몇 점? 5점 만점에 4.9점. 야, 0.9 이거 아예 그 왓챠피디아 반영을 시스템을 모르시네요. 평점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는 평점 5점 만점에 0.13. 이유가 있나요? 뭐 그냥 뭐 1.0보다는 많은 거 같고 2.0보다는 적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관의 인생 이야기 긴급 심층 토크 두 번째 편, 이번에는 송민석 씨랑 같이 했는데요. 이게 워낙 지금 전국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목도리는 저기 집에 있는 이런 머플러가 이거밖에 없어. 맨 겁니다. 왜 그거밖에 없었을까? 풍월이라던가 뭐 저든 뭐 딱히 머플러에다 필요 잘 못 느꼈었어. 예. 네, 그래서 정관의 인생 이야기 긴급 심층 토크 저희 비상계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어떻게 또 변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비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면 바로 모여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